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과 관련이 없다는 전두환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진압을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광주 남구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덕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어서 당선인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발생 100일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올가을 다가올 수 있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농가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동안 자신은 5.18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군의 지휘 체계상 명령권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전 씨가 광주 시민 학살의 주범이라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중에 하나를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은 5.18과 관련이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그는 침묵과 변명으로 광주와 무관하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전두환이 1980년 5월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고 진압을 지시한 정황은 곳곳에 있습니다.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지난 1999년 폴 슈나이스 목사의 독일 집에서 발견해 5.18 기념재단에 기증한 문서입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튿날인 1980년 5월 22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격으로 언론 기관장과 만남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군은 시가전을 각오한 일대 작전을 준비 중이다. 군에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병력이 많고 2시간 안에 진압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5월 24일을 기해 시가전을 각오한 대작전을 펴겠다고 말합니다. 80년 당시 정보기관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군은 5월 24일을 D-Day로 한 이른바 폭도 소탕 작전인 충정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이군 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 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서에는 24일 새벽 2시를 기해 주모자 체포를 목적으로 한 공격 계획 건의가 이뤄졌고 전두환이 이 계획에 굿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도 기록돼 있습니다. 전두환이 지워버리고자 했던 자신의 행적 기록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 되겠죠. 24일로 예정돼 있던 도청 진압작전은 27일 새벽에 실행됐고 시민 27명이 숨지고 29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 한 장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다는 안 풀지만 조금이라도 풀릴 것 아니에요. 이 엉어리가. 자신은 광주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은 학살을 지시한 장본인이 전두환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5.18 교과서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합니다. 시교육청은 5.18 기념재단과 함께 만든 5.18 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를 광주 전체 중고등학교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과 영화 택시운전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5.18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요즘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 추세인데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아직 많이 오르지는 못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경우 일교차는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에 맞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화재 위험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8도 보이고 있지만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 3도에서 4도 분포로 시작하면서 낮 기온과 20도 가까이 기온차가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광주 남구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영덕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영장은 일단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당선인으로까지 확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동남갑 윤영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A 의원은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 구민 2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자 메시지에는 신천지의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등의 내용이 담겼고 메시지를 전송한 장소는 윤 후보 캠프 관계자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가 민주당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까지 동원한 점을 들어 A 의원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의원 외에도 캠프 관계자 한두 명이 더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윤영덕 당선인이 개입됐거나 관련 행위를 지시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당선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8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이 진도항 배우지의 석탄재 반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진도항 배우지 석탄재 반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등 2명을 불러 석탄재 재활용 업체가 한국동사발전과 체결한 변경 계약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항 배우지 석탄재 반입 의혹과 관련해 반대 측 주민들은 지난 9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진도군과 진도군수 등 6명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빛 원전 5호기 원자로 안에서 냉각수로 의심되는 물질이 새어나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빛 원자력본부는 한빛 원전 5호기 원자로 관통관 외면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 조절 역할을 하는 냉각수의 일종인 붕산 석출물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미량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 측은 5월 1일까지 추가 부위를 조사한 뒤 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담양군이 최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경기보조원 총상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에 사격장을 전면 폐쇄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담양군은 군부대 사격장 때문에 골프장 이용객은 물론 인근 지역 관광객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사격장 전면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또 만약 전면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방어막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때까지라도 사격장을 폐쇄해달라고 군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지만 광주, 전남은 비교적 바이러스를 잘 막았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빛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중형병원에서 나온 광주의 첫 확진자,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확진자, 발병 초기 광주에서도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비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는 45명,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지역 내 감염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외 입국자로부터 지역사회의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자 2차례의 특별행정명령 역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을 발동하였고, 방역당국의 대처도 대처지만 마스크 챙겨 쓰고 외출을 참아가며 자발적으로 협조한 시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환자들이 집에서 숨지고 있다는 대구 지역 소식에는 기꺼이 병상을 내주며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퇴원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을 이렇게 슬기롭게 견디면서 1차 파고를 넘겼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경고에 따라 감염병 지원단 구성과 음압병상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에게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확진자뿐 아니라 격리자들을 돌보는 데에도 의료진들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간호사회 고미숙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격리된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분들이 간호사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광주광역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남대학교 병원 또 광주기독병원 등에서 퇴직하신 간호사로 조직된 봉사단체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약 20여 분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 내에 소방학교에서 그리고 5.18 교육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간호사분들이 주로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네, 코로나19 초기인 2월에서 3월에는 주로 지역사회 내 확진자와 접촉되신 분이 생활관에 격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해외 유입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격리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격리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열을 체크하며 또 오랜 격리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격리로 인한 우울감이 없는지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19가 더 이상 이 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감염병 예방과 또 감시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활동 중인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들 하시던가요?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격리자의 불편함을 도와드리고 또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간혹 외국인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있으나 격리되신 분들을 만날 때 저희가 방호복을 입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만날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데 입고 벗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혹여 저희들이 그런 그 격리자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전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노파심에 늘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코로나19 사태 최전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람을 느낀 순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소방학교 격리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봉사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나 근무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불안하고 또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책임자인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하시겠다고 하실까봐 매우 걱정을 했었는데요. 단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었고 지금까지 쭉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서 잘 지내고 이제 퇴소하는 날 가족과 만나 건강하게 퇴소하신 분들을 보면 또 마음이 뿌듯하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죠. 간호사회 차원의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은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 광주광역시 간호사회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저희 간호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국가재난 비상사태에서 전국 4천여 명의 간호사가 대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간호사회 고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졸업식과 입학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꽃 재배 농가가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이 농가들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 송이 한 송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화훼 농가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의 수국 재배단지입니다. 해마다 3월부터 여름까지 모두 50만 송이의 수국을 생산합니다. 올해는 최악이었습니다.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일본 수출길이 막혀버렸고 코로나19가 삼켜버린 내수시장도 결혼식과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기댈 곳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서울 경매시장에 보냈던 2,000송이가 유찰돼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꽃이 갈 곳이 없어 보니까 꽃은 농장에 많이 피어 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당했죠. 이제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판로를 모두 잃어버린 화훼 농가를 다시 일으킨 건 국민들의 농가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강진군이 먼저 지난달 말 책상마다 꽃 한 송이 캠페인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며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에 10,000원 안팎에 이르는 비싼 꽃, 수국을 3,000~4,000 원으로 할인해 낮게 판매를 하자 순식간에 5만 송이가 팔려나갔습니다. 서울시와 전남, 대구 등 전국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 등은 이웃과 꽃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송이를 구입해 이웃에게 1송이를 선물하는 공동체 회복운동으로 수천 송이가 또 팔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꽃이 아니라 공동체성의 회복이죠. 연대와 협력, 나눔과 배려라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최악을 벗어나자 때마침 수출 시장에서도 낭보가 왔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일본에서 급하게 수국 3,500송이 올해 첫 주문을 한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신입 직원 공채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사무 전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명 모집에 203명이 지원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의 경우 경쟁률이 45대 1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쟁률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리그 개막전을 팬들의 참여로 채우는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5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과의 개막전에서 팬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집에서 야구를 보는 인증사진을 챔피언스 필드 전광판에 소개하는 랜선 응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무관중으로 열리는 개막전을 팬들의 참여로 꾸민다는 취지로 참여를 원하는 팬들은 타이거즈 구단 카카오톡 계정으로 응원 문구나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전남 여수시청에서 팀장의 욕설과 갑질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진정서를 내고 사직까지 했지만 해당 팀장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여수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에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입장을 바꿨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 문영철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건 이달 초. 6급 직원인 A씨의 경우 보통은 소속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A씨의 상습적인 모욕적 발언과 폭언, 강압적인 태도를 견디다 못해 진정을 낸 직원은 모두 10여 명. 이 가운데 신입 직원 1명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여수시는
A씨의 행위를 다소 부적절한 언행 정도로 치부하며 공식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경고 조치만 했고 권오봉 시장은 더 나아가 해당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보직 이동한 것도 인사상 징계입니다. 그게 무슨 형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보직을 바꿔버리는 것도 엄청난 개인한테는 그건 처벌입니다. 여수시가 요청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는 정직과 강등, 해임과 파면 등 4가지. 기존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 여수시는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감사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내린 중징계 요구.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초기 대응도 부실했다는 점을 여수시 스스로가 인정한 셈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지 말라며 사측인 CJ 대한통운을 규탄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호남지부는 사측인 CJ 대한통운이 지난 2018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합원들은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증강현실 게임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양림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관광 명소마다 미션을 제공하고 이를 해결하면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모은 아이템은 이벤트 경품을 신청하는 데 활용되는 등 여러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르면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전통빵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려인 동포 3세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선물용 빵과 케이크, 피자 등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고려인 마을 측은 전통빵집은 고려인 음식점과 마트, 선물가게 등과 연결돼 있고 마을 번화가 중심에 있어 찾기 쉬울 것이라며 관광거리 조성 소식도 알려왔습니다. 신안 지도읍과 임자도를 잇는 해상 교량의 마지막 상판이 연결됐습니다. 지도 임자도로 건설공사는 신안 지도읍과 임자도 사이 4.99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에 착공했는데요. 익산국토청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배를 타지 않고 지도에서 임자도 구간을 차로 오갈 수 있게 된다며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18 시민 집담회 때 소개됐었던 강현균 작가의 작품 하늘과 땅 사이를 다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광주 민주항쟁 40주년 특별전 하늘과 땅 사이인데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연작 외에도 1980년 당시 최초로 하늘과 땅 사이를 계획하며 그렸던 드로잉들이 함께 전시됩니다.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